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부등식 문제 좀 풀어보고 바로 우리 혜인이가 궁금해하는 2차 부등식으로 설명을 넘어가 볼게요.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자, 부등식 문제는 어제 2개씩 풀어보라고 그랬죠? 네. 혹시 막힌 유형 있었습니까? 네. 어디 유형이죠? 10번이랑 12번이요. 유형 10번, 유형 12번. 좋아요. 또? 저는 731번. 잠깐만요. 적어볼게요. 유형 10번, 12번. 그 다음에 번호는 731번. 1번. 그 다음 메가 컴포즈 벌크 중에 뭐가 맛있어요? 제가 메가가 맛있나요? 또 143번. 543번. 743번. 743번. 자, 보겠습니다. 731번 볼까요? 오랜만에 보는 농도 문제입니다. 농도에 대한 개념 우리 한번 나중에 초등학생 누나 하면서 농도가 뭐야? 라고 하는데 꺼져!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소금이 40g이 있어요. 물이 160g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하고 물하고 합치면 뭐가 됩니까? 소금물. 오, 어떻게 알았지? 소금물이 되죠. 소금물 200g이 되는데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를 농도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죠? 몸무에 대한 남자에 대한 여자의 수의 비 하면은 몸무에 대한이 분모, 몸무의가 분자. 알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또 가끔 나옵니다. 3에 대한 이의비, 3에 대한 이의비, 3에 대한 이의비 이런 문장은 종종 나오니까 이거 2대3 말하는 거야? 3대2 말하는 거야? 2대 3. 2대3이죠. 공부하기 잘했죠? 몸무에 대한이 기준량, 분모로, 후항으로 가고 몸무의가 분자로 갑니다. 몸무에 대한, 대한민국 할 때 대한, 분모. 그래서 농도는 끝났죠?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 얘가 농도야, 얘가 농도. 그런데 얘를 퍼센트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하고 싶대. 그러면은 퍼센트라는 단위는 모든 비율 곱하기 100을 한 값을 갖다가 퍼센트, 백분율이라고 부릅니다. 백분율. 퍼센트 기호 아세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죠? 0 사이에.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끝에 있는 0을 발로 뻥 찾고 뽀뽀뽀 콕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오, 발로 찾, 그 다음에 숫자 10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 마지막 0을 발로 뻥 찾고 콕 박혀서 얘 이름이 천분율, 퍼밀. 얘 이름이 퍼센트, 백분율, 퍼센트. 아, 발로 뻥 찬 거는 거짓말이고 이 기운은 진짜고 알았지? 아 이거 만들었어 알았지? 그래서 바닷물의 짠 정도를 표현할 때 퍼밀을 쓰잖아. 아 그런 상식까지는 알고 없나요? 네. 그러면 이제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이 값을 갖다가 퍼센트로 적겠다 이거야. 그러면 퍼센트 적으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아 20%구나. 다시 20%를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100분의 20이 되고 즉 소금물 100g에 대하여는 20g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고 분자 분모의 영이항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분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두 배를 하게 되면 소금물 200g에 대해서는 40g의 소금이 녹아져 있는 걸 20%의 농도를 가진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농도의 개념 이해 가셔요?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 걔가 농도라고. 네.
거기까지는 암기했죠? 네. 암기했죠? 그럼 200g에 대해서 200g이 이렇게 있어. 200g이 이렇게 있어. 200g에 대해서 40g은 전체 이 분수로 표현하면 몇 분의 몇이야? 200분의 40을 약분하면 100분의 20, 더 약분하면 기하분수로 표현하면 5분의 1. 맞죠? 5분의 1이죠? 이만큼 들어있는 거라고. 이 5분의 1을 곱하기 100을 해서 나타내래. 몇 퍼센트? 20%. 이를 농도라 부르겠다. 비율 곱하기 100을 농도라 하겠다. 비율 곱하기 100이 농도야. 네. 비율 곱하기 100이 농도. 다시 이 농도를 갖다가 다시 분수로 바꾸면 약분하면 5분의 1. 초등학교 때 배우고자 하는 가장 초등학교 때의 분수를 갖다가 알리고 분수라고 하는 수를 초등학교 때 배우려고 하는데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5분의 지금 5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는 뭐 우리 아시다시피 뭐 5분의 1 얘를 소수로 표현하면 얼마? 0.2. 그 다음에 5분의 1은 1 나누기 5라고 해도 됩니까? 5분의 1은 1대 5라고 해도 됩니까? 그쵸. 나눗셈 B 소수가 전부 뭐가 되겠다? 분수가 되겠다. 한편 이거 더 표현합니다. 이거 100 곱하면 20% 또는 할분율로 표현하죠. 2할.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4분의 3이 있어. 뭐 3 나누기 4는 4분의 3. 3대 4도 4분의 3. 0.75라고 하는 소수도 분수 표현은 4분의 3. 이렇게 되고. 이때 여기 4분의 3 또는 0.75 이 소수나 분수에 곱하기 100을 하겠대.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됩니까? 75가 되는데 여기다가 퍼센트를 붙여. 이거 같은 말이야, 같은 말. 75% 다시 분수로 표현하면 4분의 100분의 75니까 34분 되겠지. 또는 7할 5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이런 연습 많이 하지 않았나? 요? 안 했나? 할은 안 나왔었어요. 할푼이는 중학교 때 나오죠. 그러면 중1 때 나오지. 할푼이 그 문제 잠깐 나오고. 문자와 식 같은 데에서 잠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푼. 그래서 처음 배우잖아 이거. 야구 좋아하는 애들은 알지. 야구 좋아하는 애들은 뭐 야구장 가시나요? 야구장만 좋아하구나. 거기 가서 맥주 먹고 막 아니 그거 아니야. 야구장 안 좋아하네. 야구하면은 가면 뭐 타율이 뭐 몇 할 몇 분 몇 리다 막 이런 거 나오죠. 3할 때면 타자는 진짜 잘 치는 거고. 자, 농도란 자 그래서 농도 다시 말하면 농도는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걸 농도라고 표현하겠다. 알겠죠? 오케이.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고. 한편 곱하기 100 넘어가서 나누기 100이 되고 소금물로 양배를 곱해주면 소금만 남을 텐데 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새로운 식이 아니라 이 식에서 변형한 거야. 등식의 성질 써서 여기까지 같이 외워주면 좋겠죠? 10초씩 외우세요. 하이. 어디서 오시는 길이죠? 스카이. 스카이. 오늘 3시에 영화관 가시는 분? 다행이네요. 조금만 길게 할게요. 자, 빨리 앉으세요. 외웠어요? 외웠지? 심심하면 나오니까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학교 거야 외워도. 자 그러면 731번 풀어보겠습니다. 16%의 소금물 2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 20%
이상 25%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더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을 구하라. 자, 비커로 그림 그려줄게. 자, 봐봐. 어떤 컵에 16%의 짠 정도를 가진 소금물 200g이 있대. 여기에 소금을 더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소금을 더 집어넣으면 짜지게요? 싱거워지게요? 짜지겠죠? 양은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이 소금의 양을 X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을 더한 소금물의 양은 몇 g이 될까요? 200 플러스 X.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 가시죠? 자, 한편 이 비커에 소금이 들어있겠죠? 아까 소금의 양 구하는 식 외웠죠? 소금의 양 구하는 식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아. 어떻게 알아? 얘를 분수로 표현해. 이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100분의 16이 되고 분모는 소금물, 분자는 소금이니까 200은 100의 몇 배? 2배. 그 16의 2배는 몇 그램? 32g 이렇게 구한다고 초등학생들도. 농도 개념은 초등학교 때 처음 나와요. 예.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제 중학생은 어떻게 공식으로 하죠? 방금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래서 어렵다라고 공식을 안 외우면. 근데 공식 외울 필요 없잖아 사실. 농도의 개념만 알면 되잖아. 농도로 표현한 이 퍼센트가 분모가 소금물을 의미하고 분자가 소금의 양을 의미하는 비율이구나. 됐죠? 32분의. 자, 그래가지고 32분의까지는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에 둘이 더해서 만들어진 소금의 양은 얘네들이 합치면 되겠군요. 소금끼리 합치니까 얘는 32 더하기 X g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때 농도 구하는 식이 뭐였어?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00 하면 농도가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200 더하기 X분의 32 더하기 X 곱하기 100이 농도가 되겠다. 이 농도 값이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래? 20% 이상 25% 이하래. 이 값이 20% 이상 25% 이하다. 요 부등식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양면에 200 더하기 X를 각각 곱해주면 20 곱하기 200 더하기 X 32 더하기 X 곱하기 100이 되고 여기도 200 더하기 X 곱해주니까 25 곱하기 200 더하기 X가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부등식을 연리 부등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소, 중, 대. 그래서 소중, 중대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중부터 풉시다. 소중부터 풀면 20으로 나눠버리니까 200 더하기 X 5가 돼서 분배하면 160 더하기 5X X가 1로 넘어와. 그럼 4X 160 넘어가. 40 고로 X는 10 이상이 되겠네. 그 다음 중대 풀자. 중대 20으로 나눠버리니까 그럼 4가 되겠지. 분배하면 4, 2, 8, 4, 3, 12 더하기 4X 200 더하기 X 넘어가서 3X 넘어가서 72 X는 24 이하가 되겠네. 그러므로 공통범위 구하니까 최종적으로 X는 10 이상 24 이하가 되겠네요. 정답은 이렇게 적어야겠죠? 정답 어떻게 적습니까? 이거 적으면 맞았다 하게 틀렸다 하게 어떻게 적어야 돼 성민 그러면? 정답은? 그래. 10g 이상 24g 이하 이렇게 써야지 단답형의 정답이 되지. X서 틀리면 다 이거 풀었는데 틀려본 애들 엄청 많더라고요. X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쓴 미지수지 정답은 아닌 거죠. 혜인이에게 필요한 정보는 농도는 다였나요? 네. 이 식은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네. 소중, 중대에서 푸시면 되겠죠. 700 40번 오케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인데요. 절대값 3x-1이 2x 더하기 7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세요. 자, 우변이 상수가 아닌 x가 있으면 얘는 케이스 분리해서 풀 거예요. 일단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x값이 얼마입니까? 3분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눠서 케이스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 자, 3분의 1보다 작은 수는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0 넣었더니 양수 음수? 음수니까 절대값 아닌 음수면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6이 돼서 마이너스 5로 나눠지면 끝. 부동항은 바뀌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는 6보다 작다. 얘를 답으로 바로 고르면 안 되죠?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에는 조건과 결과의 공통 범위가 최종적인 해가 되겠다. 그래서 3분의 1보다 작다, 마이너스 5보다 6보다 작다. 그럼 정답은 동그라미가 됩니까? 네모가 됩니까? 네모가 되겠죠? 이해 안 가시면 수익선 그려보세요. 수익선 딱 그려보시면 3분의 1보다 작대. 마이너스 5분의 1은 왼쪽이 있겠죠? 마이너스 5 음수보다 작대. 그래서 공통범위 얘기하겠죠. 색깔 바꿔서 최종적인 한 번 더 적어. x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가 최종적인 해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 아무거나 말해봐. 뭐 있어요? 1 넣었던 양수 음수.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가겠군요. 그래서 3x-1이 4분의 x가 x보다 크다. 정리를 하면 넘어가면 x, 넘어가면 8보다 크다가 되겠네. 따라서 요 조건과 요 해의 공통범위 구해야 되니까 고로 x는 누구보다 3분의 1, 얘는 x가 3분의 1 이상이고요. 얘는 8보다 크다니까 이거 공통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해는 x는 8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합친 게 이제 최종적인 해가 되는데 따라서 지금 누가 되는 거야? AB잖아. 너가 A구나. 얘가 지금 A죠?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겠네. 그래서 B 8 빼기 5 곱하기 A 14. 간단하죠? 743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인데요. 절대값이 있는 루트 가로의 제곱은 절대값 기호가 똑같다라고 중3 때 배웠죠? 루트 가로의 제곱은 절대값 기호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743번 같은 경우 문제를 절대값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죠? 절대값 3-x 이렇게 루트 가로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이 9보다 작다. 자,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부등식입니다.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부등식이니까 마치 통나무를 두 번 썰겠대. 그럼 몇 토막 나와? 세 토막 나오는 것처럼 케이스도 세 개로 표현해야겠죠? x축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 두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얘 첫 번째 0으로 만드는 x값 3, 얘 0으로 만드는 x값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푹 잘라내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해를 구해보자. 첫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무수히 많은데요. 마삼 같은 거 집어넣어보자. 그럼 마삼 넣으면 양수 음수? 양수. 마삼 넣으면 음수. 양수 음수니까 양수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2가 있네. 고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맞게 꺼냈나요? 걔가 9보다 작아요.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3 빼기는 1 넘어가니까 8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삼으로 나누니까 부동은 바뀌면서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요 애와 동그라미와 네모의 공통범위 구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작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 수직선 안 그려도 보이나요? 보여요? 보이면 바로 답 적을게요. 따라서 답이 어떻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뭐하고? 크고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작다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일 때,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지만 뭐 1 같은 거 집어넣어보자. 1 넣었더니 양수, 1 넣었더니 양수, 둘 다 양수네. 양수면 그대로 꺼내면 되겠죠. 따라서 x 3 더하기는 5 넘어가니까 4. 오케이. 수직선 살짝 그려줄까? x는 4보다 작대. 근데 조건이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야.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니까. 그럼 얘가 붙어보면 그대로 얘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결과는 x는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어렵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 하나하나 계산할 뿐이지. 그치?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세 번째 케이스.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큰 수 뭐 많이 있죠. 5. 5 넣었더니 양수, 5 넣으면 음수. 어쨌든 음수긴 양수네. 그럼 쟤는 음수니까 나올 때 많이 잘못 나와야겠지?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질 테고. 그래서 3x 마이너스 1 넘어가면 10 되나요? 따라서 x는 3분의 1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조건은 3 이상이라요. 3 이상이래. 해는 3분의 10보다 작다니까 여기 있겠구나. 이거 공통범위 되겠죠? 공통범위는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0보다는 작다가 되겠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키면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 해를 이제 전부 다 뭐 하면 됩니까? 합체하면 되죠? 전부 다 합체하니까 전부 합체하면 결국 x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크고 3분의 10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다. 얘가 A, 얘가 B 이렇게 되나요? 이번에 모의고사에도 절대값 기호 문제는 나왔죠. 절대값 기호나 나중에 이제 가우스 기호까지는 늘 나오는, 항상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기호라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 뭐 어렵나? 자, 유형 10번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에 대한 건데, 절대값은 이 값은 음수가 절대값 안에 어떤 수가 들어오더라도 이 절대값 값은 음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x가 이렇게 있어. 얘가 3보다 마3보다 작은 애를 찾으래. 그럼 있겠니 없겠니? 없죠. 절대값은 무조건 0 이상이잖아. 음수가 작은 애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절대값에다가 3 넣어봐. 3이지. 마3 넣어봐. 3이지. 0 넣어봐. 0이지. 절대값 안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거야. 음수값이 안 나와. 그걸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풀리죠. 746번 보면 유형 10번. 절대값 x-2가 있는데 걔가 작거나 같대. k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해가 존재하도록, 얘 해가 존재하고 싶대. 해가 존재.
절대값이 있는데요. 요 부등식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건 요 오른쪽이 음수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 지금 얘가 3이야 3. 3보다 작거나 같은 애 많잖아. 이거 양수라면 이 오른쪽이 양수라면 양수 3이래. 그러면 3보다 작은 애는 뭐 1로도 3이 돼 3보다 작겠죠? 0도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있을 거야. 몇 개가 있어. 해가 존재하겠지. 양수라면 0이라면 얘가 0이어도 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해죠. x가 2면 성립하잖아. 네. 작은 애는 없지만 같은 애는 있겠다 이거야. 0일 때는. 즉 양수여도 존재하고 0이어도 존재하고 누구만 아니면 된다 이거야? 음수만 아니면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요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요 우변값이 요 우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쟤는 해가 무조건 존재하겠다 이거야.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끝.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끝. 궁금한 게 있어요. 응. 절대값 안에는 허수를 넣을 수 없어요. 안 넣을 허수는 대소관계가 3i가 커요, 5i가 커요? 그쵸. 허수는 대소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실수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말해봐. 대소관계를 대소관계가 분명하다. 분수 편을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지 않는다. 요거 늘 말하던 내가 대소관계 두 개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문제부터 나온다. 허수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밑에 거 하나 더 해보세요. 747 절대값 x 빼기 4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아까도 했지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양수여도 해가 존재하고 0이어도 4라는 값이 존재하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겠다 이거야. 오른쪽이 무슨 수가 되면? 음수가 되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얘가 음수가 따로 적을게요. 4분의 3k-9가 음수면 해가 존재하지 않겠다. 마이너스 9 넘어가고 플러스 9 3, 2는 3, 3, 3은 나눠주고 4 곱하니까 k는 12보다 작다면 되겠지. 12보다 작은 애들 중에 양의 정수는 몇 개? 11개. 그럼 저 x-4의 절대값 좌변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거. 네, 신경 쓰지 않는 문제. 그 다음 유형 12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는 4개씩 나누어 줬더니 12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선생님은 사탕 싫어하니까 너희들 3개씩 더 먹어. 그래가지고 7개씩 나누어 주었더니 마지막 한 학생은 값이 아니라 범위로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을 줬는데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다라고 줬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어.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너 사탕 4개씩 먹어. 4개씩, 4개씩. 자, 4개씩 받으세요. 4개씩 받으세요. 이거 4개씩 줬어. 4개씩 쭉 줬는데 마지막 학생까지 4개씩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이쿠! 사탕이 12개가 남아버린 거야. 사탕이 12개가 남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친구들 3개씩 더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3개씩 더 가져가. 앞에서부터 쭉 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친구부터 야, 너도 3개 더 가져가. 너도 4개 있었지? 3개 더 가져가. 자, 쭉 해서 뒤에서 두 번째 친구까지도 너도 3개 더 가져가서 7개까지 받았어. 근데 이 뒤에 마지막 친구, 이 친구가
몇 개 이상 몇 개 미만을 받아야 돼?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아야 돼. 자, 이 문제 풀 때 어차피 사탕수는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6개 미만 말고 5개 이하라고 푸셔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사탕수나 사람수나 귤수는 자연수의 개수니까 5개 이하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일단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사람수가 작은 수야, 사탕수가 작은 수야? 사람수가 작은 수죠? 그래서 작은 수를 x라고 잡을 거야. 사람수를 x라고 잡을게. 사람수를 학생수라고, 학생이야 사람이야 지금 문제에서? 학생? 학생수를 x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그림에서 사탕수를 x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사탕수는 4x 플러스 12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4x 플러스 12가 사탕수가 되고 얘가 사탕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탕수가 x만 안다면 정확한 사탕수가 나올 겁니다. x가 10이면 51개의 사탕이 x가 8이라면 정확한 사탕수가 나오겠죠. 아무튼 나올 텐데 요 그림에서 이제 그 사탕수에 우리는 지금 부등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탕수의 범위가 등장을 하겠죠. 사탕수의 범위가 등장하는데 지금 7개를 정확하게 받는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7개를 정확하게 받는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그렇죠. x-1명이죠. x 빼기 1명은 정확하게 7개씩 받았어. 요 x 빼기 1명만큼은 정확하게 7개씩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친구가 최소 2개, 최대 6개 미만을 받았대. 즉, 이 마지막 친구가 최소 2개, 최대 6개를 받았는데 얘는 미만이고 얘는 이상이니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 적으세요.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소중 하나 풀고 중대 하나 풀고 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중부터 풀면 7x인데 넘어와서 3x 될 테고요. 마이너스 7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5 넘어가니까 그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 5 돼서 17 되나? 따라서 x는 3분의 17이 이하가 되고 7x인데 넘어와서 3x 되고요. 마이너스 7 더하기 6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은 13 으로 x는 3분의 13보다 크다. 정리해주면 x는 3분의 13보다는 크고 3분의 17 이하가 되는데 사람수는 분수가 성립하지 않죠? 자연수. 그래서 사람수는 3분의 13보다 위는 자연수 누구? 5부터 되겠죠? 5, 6은 안 되나? 5, 5명인가? 딱 5명이네. x는 5가 되겠다. 이때 사탕의 개수를 했으니까 사탕의 수는 여기다 사탕수였죠? 5 집어넣으면 4, 5, 20 더하기 12는 32개의 사탕수가 되겠죠. 밑에 거 풀어보세요. 시작. 의자수를 x라고 푸시면 되겠네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에 있었는데 이 개정되면서 2015 개정되면서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원래 중2들이 했던 문제인데 그럼 근데 저희 2번 해야 돼요? 네? 2번 해야 돼요? 뭐라고? 2번 해야 돼요 지금. 너희들 2번 하냐고? 네. 고등학교로 올라왔다 진짜. 중학교 때 안 했잖아. 중학교 때 안 배웠어 이거. 그래요? 어. 왜? 너희 중학교 때 이거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책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래서 중학교 때 나와서 고등학교 때 이 문제 안 나왔거든. 너무 쉬운 거라서. 중2들이 한 건데, 야, 중2들이 한 건데 고등학생이 이런 거 하겠니? 근데 이 고등학교로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이 책이 문제 잘 나옵니다. 수학고 이 문제 수학고에서는 작년도 나오고 재작년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아니 쉬운 거라니까? 쉬운 거잖아. 일단 이걸 풀려면 문제가 있는 거. 몇 차야 이거 몇 차 부등식이에요? 이거요? 응. 이 몇 차야? 1차. 1차야. 1차 방정식이나 1차 부등식은 쉬워야 돼. 근데 말이 어려운데. 어? 이거 말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독해력,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죠. 요새 애들이 지금 안 해. 아니야 책 안 읽는 거야. 이거는 책 안 읽는 거야 많이. 너희들 책 많이 안 읽어. 너희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태화하고 있어. 왜? 유튜브, SNS,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위로 보면 안 돼. 자극적이어서. 맞아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사람의 본능을 깨워버려서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찾고 있다고 인간이. 그러면 평범한 글을 읽었을 때 이거를 사람이 재미없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다? 이 사회가 만들어낸 굉장히 큰 거야. 이거를 어린 초딩들, 재미들은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지. 근데 너희들은 그렇다고 핸드폰을 뺏을 수도 없고 이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나를 갖다가 나의 뇌를 이런 자극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내가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게임 얼마나 자극적이야. 애니메이션 얼마나 선정적이야. 애니메이션이요. 선정적이고 계속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게 만들어야 돼서. 세상에 되게 드러났을 때에는 부끄러운 것들은 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하세요. 그 판단만 정확하게 하시면 이상한 경우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문제 봐. 문제 외웠어? 문제 외워보자. 하여간 문제 외웠니? 문제 읽고 외울 시간 줄게. 1분이면 돼? 1분이면 되겠지? 문제 읽고 나 보면서 문제 말해주세요. 자, 봅시다. 자, 강당이 있는데 어느 학교 강당에 이상한 나라의 강당인가 봐. 강당이 한 줄만 쭉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알겠습니까? 강당이 한 줄만 쭉 있어요. 6월 6일 현충일을 받아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있을 예정이라서 애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자 얘들아
한 의자에 3명씩 앉아서 3명씩 지금 다 앉은 거야. 앞에서부터 쭉 아주 뒤까지. 그랬더니 철수, 훈이, 맹구, 유리, 짱구가 떠들고 있네. 그랬더니 얘들이 막 떠들고 있어. 그럼 교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뭐야? 했겠지. 그럼 뭐라고 말할게? 자리가 없어요. 그럼 자리가 없어야 하니까 이제 몇 명씩 앉으라고 그랬어? 몇 명씩 앉으라고 그랬어요? 4명씩 앉으라고 그랬겠지? 4명씩 앉았어. 4명씩 이제 얘네들이 이제 4명씩 이 작은 의자에 4명씩 야, 훈이가 엄청 이렇게 커. 야, 너도 만만치 않아. 저기 4명씩 앉았겠죠? 4명씩 앉았고. 그랬더니 빈 의자가 몇 개 생겼대? 3개 생겼대. 빈 의자가 3개 생겼다. 여기 비었어. 얘도 비었고 얘도 비었고 빈 의자가 3개 생겼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문맥의 흐름이 들어갑니다. 빈 의자가 3개 생겼다라는 건 끝에서 4번째 의자는 4명이 가득 앉았다라는 말일까요? 알 수 없다라는 말일까요?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글이 안 써졌는데요? 맞아, 안 써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상상력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근데 이 상상력이 중학생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당연하게 말하는데 고등학교 왜요? 그래서 뒤에서 빈 의자만 3개야. 빈 의자가 3개이기 때문에 뒤에서 4번째 의자는 최소 1명에서부터 최대 몇 명까지 앉았어? 4명까지 앉고요. 그럼 5번째도 그렇게 아니야. 빈 의자가 4명씩 쭉쭉쭉 앉았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4명이 확실하게 앉아야 돼. 즉 4명 의자 수를 x개라고 했을 때 의자 수를 x개라고 했을 때 처음에 3명씩 앉았더니 5명이 남았어요. 이 문장이 학생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학생 수는 당연히 3x 플러스 5가 되겠죠? 이 학생 수가 될 테고 이 학생 수가 이쪽에 해볼까? 이 학생 수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좌우 범위를 표현하는 부동식이 나올 거야. 이 숫자 때문에 뒤에서 4번째 의자 때문에 한 명부터 몇 명까지 앉겠다? 4명까지 앉겠다. 한편 4명씩 확실히 앉은 의자 수는 몇 개입니까? x 마이너스 몇 개입니까? 4개죠. x 빼기 4개만큼은 확실하게 4명씩 다 앉은 겁니다. 즉 4 곱하기 x 빼기 4에다가 최소 1명부터 4 곱하기 x 빼기 4인데 최대 몇 명까지? 4명까지 앉겠다는 거예요. 끝? 보세요. 풀었어요? 아니요. 풀고 가세요. 급하시나요?